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차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고 인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된 동기는 첫째, 문명과 문화의 차이점, 즉 문명은 도시문화 기술이라면 문화는 변한다, 다르다,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관객과 연애자의 입장에서 제가 뮤지컬과 탈춤을 출연했기 때문에 비교점과 평론가로서 평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삶의 행위가 인문학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 인문학인데 햇빛과 별빛이 왜 온 세상을 비추는가? 그게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면 깊이가 있어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능력이 삶을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학문적이라기보다 후배 제자들에게 코로나 시대의 예술의 깊이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미 페이스북에 컬럼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시청자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선생으로서 교육하는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현직에 있을 때 지도 교육을 못한 것이 있어 학생들에게 양심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하며 산에 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르지만 내려갈 때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요 문제만을 꼭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도 해보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교육을 못했습니다. 즉 직권남용이죠. 전 정부의 일이지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다수결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구조적, 제도적인 모순점과 또 상위법과 하위법 등 학생들에게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문희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심사풀제, TF팀 가동으로 수습 정도는 했지만 세상 삶에서 영원한 숙제라고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나마 교육을 했다면 쉽게 풀고 제가 위원장 대행을 아주 지혜롭게 마쳤을 것입니다. 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우리 선배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반대로 지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왜 지고 양보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투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선비의 선곡자들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김대건 신부, 제가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김대건 신부 작품을 연극으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도산 선생께서 힘을 기르소서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힘을 기르소서. 이 힘을 기르소서. 도산 선생은 흥사단을 창단하면서 예전에 이기려고 힘을 기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비방과 저주가 대한 사람의 큰 습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심판은 하늘에 또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흥사단단으로서 이기려고 힘을 기르는 것보다 국제와 세계와 시대에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니까 이미 선임자가 임명되었는데 인정해 주는 것이 승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정은 보직자들, 즉 결제자들이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자들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져야 하는가? 지하철을 타는데 앞사람 뒤에서 서 있는 것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례이자 미덕이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싸움은 불씨가 되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앗을 뿌리지만 인자한 말 한마디는 평생 삶의 용기를 줍니다. 한 예로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는 1997년 제가 한국 가면극과 뮤지컬이란 책을 출판했는데 출판 기념회 때 오셔서 너의 양식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설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니까 바다가 없어서 이 페이스북에 글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그날 밤에 관극, 관람한 연극, 음악, 무용, 뮤지컬, 천통문화 등등 그날 밤에 작성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습관이 되어 여기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그날 밤 보고 그날 밤 페이스북에 올려놓기 때문에 글의 깊이는 없지만 팩트입니다. 아까도 문화라는 것은 변한다, 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틀리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되는 것이 문화의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컬럼으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연재를 하다 보니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대표께서 최창주의 쓴소리라고 제목을 붙여 주시고 연재를 해 주셨습니다. 또 미디어 천 대표께서 최창주의 쓴소리가 좋다고 명칭으로 붙이라고 응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일간스포츠 구이서 대표 기자께서 제가 뮤지컬, 탈춤 등을 단원부터 밑바닥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밑바닥 인생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셨고 기사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탈춤 체조, 민속 체조를 제가 창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후일 그 어떤 교수가 저도 모르게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해서 기사가 이렇게 구이서 기자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보이시죠? 그때 이렇게 큰 기사는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소견인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을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 문화가 없다고 하면서 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있지요. 삼국유사는 고대 문화유산의 보고이고 전설, 실화, 불교 중심이라면 삼국사기는 중국,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역사가 중국 중심으로 훌륭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만 서민 문화예술의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삼국지는 우리 것도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서민의 가정사 및 전쟁 상황, 춤과 효는 함께 같이 갈 수 없다고 어머니 교육과 자살, 그리고 소외계층 상태 교육 등등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문화의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민밴드에도 삼국지 시리즈를 연재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문화와 자료에 대해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온 세상이 건강과 기쁨으로 서로 웃으면서 얼굴도 보고 대면 공연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제1의 부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좀 다음 회에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봉산 탈춤이 있는데 1936년 원본과 1967년도 법적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1936년도 5청 원본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일본의 대학에서 이것을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고려대 명예교수인 서윤호 교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국회 도서관에 갖다 보관할까, 국립도서관에다 보관할까 하다가 아니다. 최창조 교수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제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를 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다음 회수는 봉산탈춤의 5청본 원본 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